저는 투자 관련된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. 원래는 급파스 7기 신청할 때는 그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인가 그 주제로 하려고 그랬는데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너무 뻔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최근에 제가 이제 투자 관련돼서 좀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. 그래서 저도 장고 끝에 약간 악수 같은 느낌으로 해서 그러니까 투자 시나리오를 한번 저 나름의 투자 시나리오를 한번 적어봤고요. 부제는 탐욕스러운 아재의 재테크 전략 세우기입니다. 그리고 저는 불바스에서 탐욕스러운 아재를 맡고 있는 소수입니다. 일단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. 여러분들은 크립토판에 왜 들어오셨나요? 어떤 분들은 아마 진짜 금융의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이제 불쌍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블록체인으로 이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그런 큰 뜻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을 거고, 세계 평화, 뭐 인류 번영을 위해서 크립토판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겠지만, 네, 저는 단순하게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크립토를 통해서 그래서 들어왔습니다. 굉장히 단순한 이유로 들어왔고요. 제가 요새 그 투자 관련된 책들도 보고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건 근로소득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, 우리나라에서. 뭐, 물론 이제 뭐, 진짜 그 전문직 중에서도 정말 뛰어난 사람들까봐, 입사를 하자마자 뭐, 어, 월급을 뭐 몇천만 원 받고, 뭐 억대 연봉을 받는 그런 사람들, 그 극소수의 그런 사람들 아닌 이상, 근로소득만으로는 부자가 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. 물론 이제 부모님을 잘 만나 이제 금수저들이나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굳이 근로소득이 없어도 뭐 처음부터 이제 시작이 부자니까. 근데 그 우리나라 이제 보통 평균적인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를 들어가서 뭐 대기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근로소득만 모아서는 절대 부자가 되기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근로소득으로 돈을 모으는 속도하고 자본소득이 그러니까 돈을 벌어오는 속도가 이게 비교가 안 돼요. 그래서 진짜 매일매일 힘들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아서 소중한 내 돈 조금씩 조금씩 모아봤자 그 돈을 버는 속도를 따라가지를 못합니다. 그래서 굉장히 슬픈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리고 어, 저희가 이제 운이 좋게 회사에서 저희를 잘 봐서 뭐 정년까지 이제 60살이라고 하는 정년까지 다닌 후에 평균 수명이 이제 80세가 넘어가잖아요. 그래서 정년 퇴직을 한 후에 좋든 싫든 20년 이상은 근로소득이 없이 살아가야 돼요. 물론 이제 뭐 정년이 그 인간 수명이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몸도 이제 건강해지니까 60이 넘어서 70이 넘어서도 이제 일을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한참 때 버는 그 소득 대비는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또 되게 이제 몸을 쓰거나 되게 단순 노동을 하면서 어, 벌어야겠죠.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건강이 좀 안 좋다든가 하면 정년 퇴직한 후에는 이제 그 젊었을 때 벌어놓은 돈으로 그 이제 그 까먹으면서 그 죽을 때까지 이제 버텨야 되는 그런 슬픈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. 그 제가 최근에 그 읽었던 그 책이 있는데 그 세 권의 책하고 그 책에 나오는 이제 세 명의 인물을 그 오늘 얘기를 할까요? 첫 번째 책은 이분 누군지 다 아시죠? 개콘에 나왔던 황현희 개그맨이고 그다음에 그 현금의 재발견이란 책은 이제 여러 명의 경영자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워렌 버핏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그거를 좀 발췌를 해봤고요.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업 투자자인 김종봉 님이 쓴 이제 돈의 시나리오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 그 투자자가 갖춰야 될 기본 소양은 인내심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, 그 황현희 님이 최근에 그 유튜브나 뭐 이런데 출연을 되게 많이 하세요. 그래서 뭐 개그맨인 줄 알았는데 뭐 유튜브에 나와서 막 투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 사람도 뭐 그냥 상승장에 운 좋게 좀 돈을 벌고선 뭐 책도 쓰고 또 책팔이 하고 강연팔이 하면서 돈을 버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유튜브를 이제 보다가 제가 이제
진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좀 약간, 이 사람은 찐이다. 개그맨인 줄만 알았는데 이 사람은 진짜 투자자로서도 찐이다라고 느낀 포인트가 있었는데 되게 잘 나가는 개그맨이었죠. 잘 나가는 개그맨이었다가 이제 2014년도인가 이제 한순간에 개콘에 의해서 정리해고를 당합니다. 그러다가 이제 실업자 신세가 돼서 뭘 먹고 살까. 근데 이제 뭐 TV에도 나오고 했었던 개그맨이니까 일반 그냥 회사 들어가기는 좀 애매하고 해서 무슨 일을 하면서 뭐 먹고 살아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 개그맨 하던 시절에도 이제 투자 관련돼서 이제 관심이 많아서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뭐 경제 신문을 본다든가 그런 식으로 되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속 공부는 하고 있었다고 해요. 그래서 투자를 한번 진짜 이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 이제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전세금을 다 빼고 이제 총알을 장전하게 됩니다. 근데 제가 이 황현희님을 인정을 한 포인트가 여기에요. 그 대개는 그 일반 사람들이 내가 총알이 있고 되게 그 당장에 수입이 없어. 그리고 내가 총알이 있으면 주식이든 뭐 부동산이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막 뛰어 들어가거든요. 일단 내가 되게 조급하니까. 근데 준비가 안 되는 상태에서 들어가면 그 진짜 고수들이 판치는 그곳에서 탈탈 털리기 십상이죠. 그래서 주식도 그러고 부동산도 그러고 그러니까 돈을 벌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. 근데 황현희 이 사람은 그 실업자가 된 상황에서 벌이가 없는 그 상황에서 2년 동안 공부만 했다고 해요. 그 진짜 그 최적의 타이밍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 최적의 타이밍을 그 책에서는 비겁한 시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기가 준비됐을 때, 그러니까 준비가 돼야 되겠고, 그리고 진짜 그때가 됐을 때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2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됐다. 그래서 저는 돈이 있는 상황에서도 당장 넣지 않고 2년 동안 진짜 공부만 했다는 거 보고서 이 사람은 일반 그냥 그 초보 수준의 투자자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, 그래서 보면 2015년, 6년 그 중반 정도에 그때 이제 서울 부동산 그 분위기가 어땠냐면 하우스 푸어 막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막 거래도 안 되고 그 당시에 이제 집을 사면 진짜 바보라는 그 오랜 기간 이제 횡보하고 이제 하락을 경험하면서 그 누구도 집을 사지 않고 그 전세를 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. 근데 황현이가 딱 봤더니 이제는 그러니까 모두가 집을 사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제 슬슬 이제 바닥권이 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이때 전세금을 빼서 그 마련했던 총알을 과감하게 올인을 합니다. 그래서 그 용산에 대형 평수 아파트를 한 채로 이제 분양을 받고 분양을 받으면 이제 계약금만 들어가기 때문에 목돈이 안 들어가거든요. 중도금이 대출되기 때문에. 그래서 남은 돈으로 성동구에 또 이제 아파트가 되게 좀 유명한 아파트인 것 같아요. 그쪽에 이제 비싼 아파트 뭐 몇 개 있잖아요. 아마 그거 중에 하나를 산 것 같아요. 이제 갭 투자로 그렇게 사고 그러고도 돈이 남아서 신길 쪽에 이제 재개발 빌라까지 이제 사서 총 세 채를 장만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이제 많이 올랐겠죠. 다들 좋은 입지고 하니까 많이 올랐고 그리고 부동산으로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주식을 한번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또 2년 동안 열심히 공부만 합니다. 그러다가 코로나 때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2020년 그 초반에 3월 정도였던 것 같은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며칠 연속 막 사이드카 걸리고 그 전 세계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 되게 막 장난이 아니었죠. 막 단기간에 막 그 급락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반토막이 났어요. 한 달 안에 이제 반토막이 났었는데 황현희는 또 이게 본인이 이제 또 올인을 해야 될 비겁한 시점을 딱 발견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주식 그 부동산 세 채를 투자를 하면서 그동안 이제 가격이 많았던 거를 다시 현금화를 해서 코로나로 이제 그 바닥을 찍은 그 시점에 한국 주식하고 미국 주식을 기가 막힌 타이밍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또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받고 지금 현재는 이제 본인이 얼마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최소한 50억 이상은 그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빚 빼고. 그래서 굉장히 그 개그맨으로서 우리가 알던 그런 황현희의 모습뿐만 아니라 진짜 엄청난 실력 있는 그런 투자자의 모습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책은 이제 현금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제 워렌 버핏 관련된 이야기인데요. 워렌 버핏은 보면 6살 때부터 장사를 시작하면서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 되게
일반 사람하고는 다른 난 사람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진짜 그 되게 돈에 밝은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사람인 것 같고 그리고 그 현명한 투자자로서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이 쓴 그 현명한 투자자를 읽고 너무 이제 감명을 받아서 나는 이 사람의 제자가 돼야겠다 해서 이제 그 벤자민 그레이엄이 교수로 있던 콜롬비아 대학에 이제 입학을 합니다.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벤자민 그레이엄이 그 콜롬비아 대학에서 뭐 10년 넘게 제자들을 이제 가르쳤지만 한 명도 A 플러스를 받은 사람이 없었대요. 근데 워렌 버핏이 처음으로 A 플러스 받은 제자였다고 합니다. 그만큼 이제 노력도 많이 하고 머리도 굉장히 이제 똑똑한 그런 사람이었죠. 그리고 뭐 다 아시겠지만 워렌 버핏은 이제 가치 투자의 대가잖아요. 그래서 주식을 한번 사면 되게 10년, 20년 이상 되게 오랜 기간 들고 장투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보면 그 서브프라임이 터지고 나서 모두가 진짜 이제 공포에 질려 있을 때 그리고 뭐 투자금을 이제 뭐 진짜 눈물에 손절을 하고 다들 그러고 있을 때 워렌 버핏이 굶주린 야수처럼 공격적으로 막 M&A를 하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투자를 합니다. 그래서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남들이 욕심낼 때는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는 욕심이 되라. 이 말이 이제 되게 인상이 깊어서 가지고 왔고요. 그래서 보면 황현희도 그러고 워렌 버핏도 그러고 진짜 시장이 공포에 질렸을 때 그 공포감을 이기고 그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그 자기 진짜 엄청나게 많은 그 재산을 올인을 하는 그런 강심장 성격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투자자가 가져야 될 기본 소양 두 번째로는 자기만의 원칙과 시나리오가 있어야 합니다.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면 그 마지막으로 소개한 세 번째 책, 그 김종봉 님이 쓴 돈의 시나리오라는 책을 보면 이분은 전업 주식 투자자예요. 전업 투자자고 근데 그 특이한 건 전업 투자자인데 평소에 모든 돈을 다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일정 부분은 꼭 이제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요. 그러다가 이제 주식이 갑자기 그 급락이 난다든가 뭐 보면은 뭐 경제가 어려워서 주식이 뭐 반토막이 나기도 하지만 코로나나 뭐 9.11 테러라든가 이런 진짜 예상치 못한 그런 이벤트 때문에도 단기간에 그 주가가 빠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. 그런 때를 기다렸다가 그런 시기가 오면 이 사람 역시 전 재산을 다 올인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.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자기만의 시나리오가 있어야 된다.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매수를 할 거고 그게 올랐을 때 어느 시점에 매도를 할 건지 그리고 나는 이 상품을 투자를 했을 때 몇 프로의 수익만 먹고 딱 그 털고 나오겠다. 그리고 몇 프로 손절이 났을 때 딱 털고 나오겠다. 딱 그 투자하게 되는 그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거를 진짜 칼같이 딱 지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토막이나 공포장에서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정고점을 뚫었을 때는 미련 없이 털고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책에서 강조하는 게 자기만의 매수 매도 시나리오가 있어야 된다. 그렇지 않으면 떨어질 때는 보면은 그 지금이 저점이라는 건 알지만 하락장에서는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사실 뭐 사기가 쉽지 않아요. 그리고 진짜 막 나라가 망할 것처럼 그 단기간에 막 주가가 쭉쭉 빠지다 보면 어느 누구도 쉽게 들어가지 못하거든요. 그런데 막 정고점을 뚫고 주가가 막 상승하고 있을 때는 좀 더 들고 있으면 이제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오를 것 같아서 그러니까 상승장에서 역시 잘 팔지를 못해요. 그러다가 다시 이제 추세가 꺾여서 이제 하락하게 되면 또 물려서 못 나오고 그런 일반인들의 악순환을 겪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자기만의 투자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손절이 났을 때 몇 프로 수익을 먹었을 때 깔끔하게 털고 나오겠다. 그 그 돈을 넣기 전에 딱 그 사전에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보면 그 이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투자도 이제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이기는 투자를 하기 위해선 뭐 단순합니다.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데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쌀 때는 시장의 공포감과 그다음에 유혈이 낭자하죠. 피가 막 철철 넘치죠. 그막 뭐 진짜 막 너무 어려운 그 손실을 많이 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정말 그 모두가 이제 공포에 떠는
때가 이제 바닥을 찍었을 때고, 그다음에 이제 비쌀 때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이 이제 환히 샴페인을 터뜨리고 더 오를 거다라는 이제 맹목적인 믿음이 이제 시장에 팽배합니다. 근데 이때 미련 없이 딱 털고 나올 수 있느냐,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. 그러니까 저점에서 사는 것도 어렵고, 그리고 한참 이제 정고점을 뚫고 올라갈 때 팔고 나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. 그래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인간 심리를 거슬러서 대중과 반대로 투자해야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되게 쉬운 말이지만 실천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. 그래서 저희는 또 크립토판에서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? 그래서 암호화폐를 투자할 때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? 인생은 실전인데, 그래서 나름 좀 고민을 해봤어요. 몇 가지 그 투자에 참고할 만한 지표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,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. 그 MVRV, 마켓 밸류 투 리얼라이즈드 밸류라고 해서 그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대비 이제 그 마지막 트랜잭션이 일어나고 이제 그 현금화할 그 타이밍에 시가총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수라고 하는데, 그러니까 좀 이제 내용이 어렵더라고요. 그 좀 찾아봤는데 좀 정확하게는 이해를 못했는데, 어쨌든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그 MVRV가 1 이하면 역사적으로 계속 좀 저점이었다. 그러니까 들어가기 좋은 시기였고 3.7 이상이면 이제 고점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, 보면 이게 지금 그 비트코인 가격이 검은색이고 그다음에 이 노란색이 MVRV거든요.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3.7 이상을 찍었던 게 한 8번 정도가 돼요. 근데 보면은 뭐 이때는 이게 지금 이 로그 스케일이 아니라서 이때까지는 잘 보이지 않는데, 그래서 제가 최근 5년간의 그 트렌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. 2017년 9월부터 해서 현재 이제 2022년 7월, 8월 정도까지 트렌드를 좀 확대를 해서 가져왔는데, 이 주황색이 비트코인 가격이고 파란색이 NVRV인데, NVRV가 3.7을 넘었을 때 이때가 지금 보면 이렇게 좀 상승하는 게 보이죠? 여기 보면 2018년, 2017년 말이니까 요때겠네요. 이때 한번 정확하게 고점을 전고점을 딱 가리켰고, 그리고 1 언더로 내려갔을 때는 그쪽 이제 바닥에서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, 요때 역시 1 언더로 내려갔을 때 역시 그 바닥을 찍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보면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3.7을 그 이상으로 올라갔던 두 번 지점인데, 이때 역시 기존의 전고점 대비 많이 올라가. 저 마우스 보이시죠 지금? 보이시나요? 네, 보입니다. 아, 네. 아, 혼자 마우스 막 이렇게 하고 안 보여. 그래서 아무튼 보면 이때도 보면 3.7을 넘어선 순간 이 타이밍에 또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고, 그리고 이때도 보면 3.7 찍고 이렇게 가격이 이제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죠. 근데 조금 찝찝한 건 뭐냐면, 그러니까 역사적인 최고 고점이 2021년 11월 이때잖아요. 근데 이때는 3.7은커녕 3도 안 넘었어요. 그래서 올라가는 걸 보고 3.7이 넘어가면 그때 이제 팔아야지라고 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못 팔고선 아마 이제 하락장을 맞이했을 것 같은데, 그 후로도 보면 1 언더였을 때는 보면 이렇게 역시나 이제 저점을 홍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. 그래서 보면 1 이하일 경우 저점은 대략 잘 맞추는 것 같아요. MVRV가. 근데 그 3.7 같은 경우는 수치가 갈수록 좀 이제 안 맞는, 그러니까 최근에 한번 틀어졌기 때문에 이제 다음 장도 한번 보긴 봐야 되는데, 그리고 또 보면 요 MVRV 지수가 점점 좀 이제 내려오고 있어요. 그래서 보면 그 3.7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좀 더 이제 낮은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그 매도 시점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, 그래서 다음 고점이 났을 때 MVRV가 얼마를 찍는지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 지표 같은 경우는 MVRV G-스코어라고 해서, 요거는 그 앞에 있었던 MVRV에 이제 통계학의 개념을 적용을 한 거고, 요건 보면 MVRV G-스코어가 0.1 이하면 저점이었고 6.9 이상이면 이제 고점으로 간주를 했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로그 스케일을 적용한 비트코인 가격인데,
보면 6.9 이상에서는 되게 보면 이렇게 딱그 고점을 맞게 찍는 것 같아요. 그리고 0.1 언더에서도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저점 이제 대충 좀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것도 보면은 그 최근 5년의 비트코인 가격하고 MVRV G 스코어하고 이제 같이 그림 그랬는데 고점은 그러니까 이때 잘 맞고 이 하락 그 0.2 언더에서도 이제 그 시점이 잘 맞죠. 근데 역시나 이때도 보면 6.9를 살짝 터치를 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이 고점은 잘 잡았는데 이 고점 두 개의 고점을 못 잡았어요. 그래서 MVRV가 확실히 이제 저점은 정확하게 이제 매칭이 되는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고점은 좀 타이밍을 잘 못 잡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지수는 렐러티브 스트렝스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상승장에서의 그 상승폭, 볼륨 대비 하락장에서의 그 하락폭과 이제 볼륨의 그 비율을 나타내는 지수인데 통상 30 이하면 저점이었고 70 이상이면 이제 고점으로 간주를 한다고 합니다. 이렇게 보면 그 월봉, 일봉하고 주봉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쭉 봤는데 그좀 딱히 이렇게 잘 매칭이 된다는 느낌이 안 들었어요. 근데 월봉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게 지금 그 비트코인 가격이고 아래에 있는 게 지금 RSI 그 지수거든요. 근데 보면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70이고 70을 이제 돌파하는 순간 이 상승장이 쭉 이제 그 정도점 쭉쭉 그 교정이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. 그리고 70 원도로 다시 떨어지면 역시나 이제 하락장이 이제 굉장히 많이 빠지고 이때도 보면 이때보다 그 수치는 낮지만 70을 뚫었을 때 역시 전고점을 뚫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좀 최근 들어서 약간은 조금 이 폭이 그 상승장은 조금 MVRV처럼 좀 덜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70을 기준으로 잡거나 아니면 60 중후반 정도를 기준으로 잡으면 지금이 이제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전 고점인지 그,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참고 삼아 볼 수 있는 그런 보조 지표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 가지 보조 지표만 보면 안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MVRV나 MVRV G스코어나 RSI나 그 이거 말고도 또 온체인 데이터가 굉장히 많잖아요. 뭐그 채굴자들 관련된 그런 뭐 온체인 데이터들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들을 좀 참고하면서 나만의 마켓 타이밍을 좀 잡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. 그리고 저마다 다 투자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. 어떤 사람은 뭐 나는 단타 트레이딩 방식이 맞는 사람, 뭐 진짜 하루 만에 이제 거래를 끝내는 그런 방식이 맞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는 그냥 한 번 사놓으면 이제 뭐 몇 달, 뭐 몇 년을 또 길게 가는 가치 투자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뭐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. 어, 저마다의 스타일이 있고 또 저마다의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 다 본인에게 잘 맞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스타일이 내가 어떤 스타일이든 어쨌든 우리가 투자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 황현이가 얘기했던 그 인내심과 그다음에 우리만의 이제 매수 매도 시나리오가 필요하다. 이 두 가지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저만의 확률을 높이는 투자 시나리오를 한번 적어봤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대략 뭐 책과 좀 유사한 부분을 적는다면 전고점 대비 한 50% 하락한 시점에 이제 정확하게 저점을 알 수는 없지만 그때 이제 분할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 그때 이제 몇 차례 걸쳐서 이제 분할 매도를 하는 방식이 가장 확률적으로 이제 안전하고 어, 이길 수 있는 그런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투자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각 상품마다 이제 그 사이클 기간이 다르고 그 이제 뭐 상승이나 하락 그게 이제 시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부동산 그리고 또 뭐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여러 가지 투자 상품들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고 나만의 그런 투자 방법들과 루틴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당연히 책을 보면 잔심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황현희님은 보면 부동산도 그러고 주식도 그러고 항상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아요.
자기가 생각하는 그 가장 확률이 높은 시점, 책에서는 이제 비겁한 시점이라고 표현한 그때 이제 자기 전 재산을 거의 다 이제 올인을 하는 그런 스타일의 투자를 보이고 있는데 잔심이란 건 뭐냐면 내가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항상 관심은 두고 그 마음을 남겨놓는다는 그런 뜻이더라고요. 그래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암호화폐든 항상 이제 관심은 두고 이제 지켜보는 그런 그 계속 꾸준하게 모니터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. 그리고 본 자료는 투자금의 목적이 아니라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습니다. 저도 참고로 저도 꼬라보고 있기 때문에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